안녕하세요. 샤론 코치입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일 프로그램은 샤론 코치가 추천하는 엄마들이 꼭 봐야 하는 책, 일명 샤론 코치의 엄마 필독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엄마들이 책을 선정할 때 대부분 인터넷 예를 들어서 뭐 교보문고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파크라든가 예스24 같은데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엄마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입소문은 많이 났으나 과연 그것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론 코치가 엄마들한테 이 책은 꼭 읽으세요 라고 권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교보문고 강남점에 가서 자녀 교육서를 다 정말 몇십 권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녀 교육서가 그 교보문고 매장에 많지는 않더군요. 한 책장이 한 2줄 정도? 그래서 이제 다 꺼내서 제가 봐서 이 정도 책이면 괜찮을 것 같다. 다 선정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기는 어렵더라고요. 여하튼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고른 책은 신간이에요. 이 책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책 제목은 부모라면 그들처럼. 저는 이제 이 책을 봤을 때 책 제목도 괜찮고 위에 아이를 1% 인재로 키운 평범한 부모들의 특별한 교육법 이런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김민태 씨. 김민태 씨가 누굴까? 제가 책 날개를 보니 지은이에 대한 설명이 있더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EBS 아이의 사생활 그거 PD분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경험과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결합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 읽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사실 제가 책을 좀 지저분하게 읽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밑줄도 긋고요. 방송 전에 여기 붙였던 그 포스트잇은 다 떼었어요. 떼었고 이렇게 막 낙서도 하고 저는 책을 일명 완전히 본전을 뽑자 이런 식의 책 읽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책은 끝까지 읽어서 공부를 하고요. 또 뭐 시답잖은 책이거나 내용이 이상하거나 본인 얘기를 안 한 글은 제가 잘 읽지 않아요. 오히려 남이 뭐 하더라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보다는 엄마들한테는 오히려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주는 게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책을 먼저 다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방송할 주제들을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여러분한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일종의 약간 오디오북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엄마들이 노트하면서 혹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저랑 같이 자,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샤론 코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같이 토론하듯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제목이 부모라면 그들처럼. 자, 그들의 의미는 아마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를 얘기하겠죠. 자식을 키울 때 다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자녀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교육관을 가졌을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제 중에서 아이를 1% 인재로 키운 평범한 부모들의 특별한 교육법이라고 했는데 이 타이틀에서 1% 인재. 실제 여러분들 1%가요. 어느 정도냐면 보통 수능을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보고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제 40만까지 줄어든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50만 명이라고 잡아도 5만 명, 10%. 그렇죠. 50만, 그 다음에 50만, 5만, 5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나요? 50만, 5만, 그 다음에 5천 이렇게 맞죠? 그렇죠? 1%.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명문대, 서울대, 연대, 고대는 10,000명 정도거든요. 10,000명 정도 입학 정원이. 그리고 특목고에 가면 대부분 전체 학생 수의 0.5%를 보통 명문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상위 1%라고 그냥 그 1%에 대한 의미보다는 성공한.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이거는 1% 인재가 아니라 0.00001% 인재라고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평범한 부모들의 특별한 교육법, 평범.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책을 이제 읽었을 때, 일단은 제가 24페이지 먼저 보고 목차 설명해 드릴게요. 24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밑줄 그은 내용을 제가 타이핑 했거든요. 읽어드리면, 자, 24페이지,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에는 크게 두 가지 닮은 점이 있다. 첫 번째,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조기 교육을 받았다. 두 번째,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아버지 모두 수준 높은 음악자이자 교육자였다. 이런 글귀를 이 책 초반에 읽으면서 이 제목이 좀 이상한데 당대의 가장 높은 음악가이고 그 다음에 이미 기득권의 어떤 실력을 인정받은 분들이 어떻게 평범한가? 그럼 평범한 기준은 다른가? 그러면 샤론 코치를 포함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평범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시대의 평범은 이 시대의 평범과 다른 건가?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또 강도 높은 조기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정말 스파르타식의 굉장히 강렬한 교육을 받았고 또 음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 환경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이 책에서 진짜 말하는 주제가 맞는지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1%가 아니라 상위 0.00%였을 것이고 우리는 타산지석의 개념으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얻을 걸 가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봤더니요. 여기 자 책에 보면요. 자 먼저 9페이지에 여기 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인간의 욕구에 집중하면 아이의 재능이 깨어난다. 그리고 그거는 잠재력과 욕구에 관련된 거다. 욕구. 즉, 아이가 타고난 거, 아이가 갖고 있으나 엄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면 이 아이가 잠재력이 폭발해서 이 아이 능력이 커질까, 즉 재능이 커질까 본다면 그 욕구는 에드워드 대시라는 분의 자기 결정적 이론을 따른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율성, 두 번째 유능성, 세 번째 관계성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메인 내용은 첫 번째 자율성, 두 번째 유능성, 세 번째 관계성이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유능성은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호기심과 경험이 잠재력을 깨운다. 자, 두 번째 자율성은요. 강요하지 마라. 아이들은 결정한다. 고로 존재한다. 세 번째 관계성 욕구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다만 믿고 사랑하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는 엄마들이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아이를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도와주세요. 라고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내 방향이 맞는지 고민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전에 우리 애가 과연 재능이 있을까? 우리 애가 과연 두뇌가 좋을까? 고민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재능 얘기가 나오는데 28페이지를 보면요. 재능은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짓지 않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하는데 그때부터다.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학력고사나 아니면 수능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3년 동안 딱 한 번 보는 시험에서 이 아이의 대학이 결정되고 이 아이의 진로가 결정되고 어찌 보면 미래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기회가 많아지고 실제 대입은 한 번이지만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히 입사는 여러 번. 지금 현재 명문대를 나온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즉 하는 일도 바뀌고 일하는 장소도 바뀌고 굉장히 변화 있는 세계에 살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출발은 미약해도 계속 아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30대 때 보이지 않았던 재능이 40대, 50대에 나와 있다는 거.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겠다고 결심한 거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엄마와 특히 샤론 코치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메시지를 줄 것이다. 자, 본다면요. 자, 40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여 성공에 다가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두 번째, 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행으로 옮긴다. 세 번째, 작은 성공 경험들을 저축해 놓았기에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 제가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아이의 작은 성공 체험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10개가 넘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수학만 좋아할 수, 모든 아이들이 영어만 좋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미술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윤리란 과목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도덕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과목이 주요 과목이 아니라고 하지 마. 수학이나 해라. 수학 5점 올려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아이가 만일에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특히 미술일 실기보다 이번에는 이론 시험을 했을 때 이론에 강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 다 노트했고요. 관련된 거 다 찾아봤고요. 그 화가에 대해서 또 연구했고요. 작품도 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는 선생님이 분명히 내준 문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을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정말 부모가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미술 과목에서 100점 맞았다면 이 아이는 하나의 깨달음이 올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내준 그런 부교재도 다 공부하고 관련된 거 다 찾아봤더니 시험을 잘 보는구나. 자, 이거를 국어에도 접목하고 사회에도 접목하고 나중에 수학, 과학에도 접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성공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 47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올린 9가지 교수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간 개념, 집중력, 탐구심, 의사결정력, 책임감, 이타심, 겸손, 분별력, 비전. 이 9가지를 갖춘 아이들은 이 아이의 잠재력을 많이 늘린다라고 여기서 표기해 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왜 시간 개념이 시간 관리가 중요할까? 이게 무슨 개념일까? 혹시 이 아이는 24시간을 28시간으로 활용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이다. 즉, 이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시간을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는 자기가 자 오늘 다음 주에 우리 화요일 날 3시에 만나라고 했다면 3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던 지킨다는 뜻이에요. 실행력이죠.
자, 이건 또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이 친구를 신뢰하게 되죠. 좋은 관계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엄마들이 먼저 시간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시면 아이들도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또 하나 7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그 엄마들이 잘 쓰는 3M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세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포스트잇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윌리엄 맥나이트는 회장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 봤더니 유능한 사람을 고용했다면 그냥 놔둬라. 시간이 소모되더라도 실험적인 일을 장려하라. 처음에는 멍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라 라고 알려주세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것들, 즉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이미 실천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이의 그 세 가지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준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많은 아이들이요. 특히 자,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이런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성공한 작가들도 많고요. 자, 88페이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작가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주꾼들이다. 예, 많은 작가들이 누구나 자신만의 컨텐츠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곧 경험의 다른 이름이다. 작가는 원석을 가공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작가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원석을 찾아내고 키워야 한다. 그것은 곧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하게 하면 할수록 그 아이들은 자신만의 경험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것저것 스포츠도 시켜보고 아이를 데리고 체험활동도 많이 해봤을 때 그 아이들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는 애들이 혹시 이거를 글로 정해놨다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기록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학교생활 기록부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이 아이에 관련된 걸 올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제가 이제 박물관 같은 거 갈 때, 미술관 같은 거 갈 때 리스트 받아서 20개, 30개 쭉 돌아다니지 마시고 만일에 가다가 한 군데가 좋다 그러면 거기를 3번 내지 5번 가라고 권합니다. 그게 훨씬 더 이 아이한테 많은 경험을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자 93페이지에 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는 자 모든 경험은 미래와 연결된다. 세기의 혁신가 스티브 잡스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격언을 점의 연결 단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점의 연결이라는 은유로 강조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진로가 결국에는 어린 시절의 소소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증언은 모든 위인전과 평전에 예외 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큰 인물이 되지 않았다면 너무 소소해서 남들에게 알리기 민망할 정도의 일들도 많다. 자, 무슨 얘기냐? 부모가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제공했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6살, 7살 아이들한테 디지털 카메라 하나씩 사주세요. 아이랑 같이 스스로 사진을 찍게 하세요.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하게 하세요. 라고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점의 연결. 과거에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는 합쳐진다는 거죠. 요즘 창의융합형 인재와 정말 맞는 거죠. 자, 98쪽 볼게요. 98쪽. 자,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편견 없이 보고 만지고자 하는 욕구, 즉 호기심에 불을 지핀다. 소소한 관찰의 경험 혹은 한 권의 책은 그 자체로 평범한 일상처럼 흘러갈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을 별일로 만들어 움직이게 하는 것은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자율성의 토양 아래서 왕성하게 자란다.
호기심 얘기가 나오죠.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이 호기심을 갖고 있죠. 자,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안 돼? 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what, 그 다음 why, 그 다음 why not. 예, 그런 얘기들도 이 책에 있습니다. 자, 근데 호기심이 언제 만들어져요? 자유로울 때. 자, 102페이지에 보시면요. 102페이지. 자, 아인슈타인을 위대한 물리학자로 만든 것은 파라리 질문이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노벨상을 탄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IQ나 직업 윤리가 아니라 더 큰 질문을 던지느냐 아니냐 이 차이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발견이 질문의 부산물이라면 그 반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자, 무슨 얘기냐? 위대한 발견, 위대한 업적의 스타트는 뭐다? 질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없애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102페이지의 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 부모라면 그들처럼 이 책에서 성공한 부모들이 하기에는 우리가 벅찰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차르트의 부모처럼 음악가도 아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없지만 중간중간 책에서 많은 팁을 우리 진짜 평범한 어머님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부모라면 그들처럼 첫 시간 여러분들, 자, 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나왔고요. 자, 올해 나온 신간입니다. 구입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책 들고 또 저랑 같이 이어져서 강의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